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륙의 분포 변화 첫 번째 시간으로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일단 자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했죠.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구도 자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중심에 큰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라는 건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구 자기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을 가지고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하늘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게 자기력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기력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기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북쪽이 우리가 S극에 해당되고 남쪽이 우리가 N극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력의 방향은 우리가 N극에서 S극으로 향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구 자기장의 요소 중에서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리상 북극은 우리가 북극이라고 부르는 그 지리적 위치의 북극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근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점은 한 점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는 지구의 자전축과 북반구의 어떤 지표면의 한 점이 만나는 여기를 우리가 지리상 북극이라고 했고, 자, 이 자전축 말고 지구의 자기장의 축, 지구 자기장의 축, 자, 여기. 자기장의 축과 한 점이 북쪽에서 만나는 한 점을 우리가 자북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이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 자북극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떤 이 A라는 한 지점에서 우리가 지리상 북극의 방향을 진북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 자북극의 방향을 자북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 두 지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북과 자북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만큼 각도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암석의 이 고지자기의 편각을 측정하면 그 당시 자북극이 진북으로부터 이 지리산 북극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 대륙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 편각은 지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점, 여기를 C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측정하면 봤을 때 자북과 진북이 일치하죠. 같은 선상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는 편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0이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 편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배울 개념은 이제 복각 그리고 이 편각과 복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륙의 이동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아마 이번 시간 내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복각이란 이번에 뭐냐? 다시 선생님 여기 편각을 그렸던 그림을 보면 요즘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그 나침반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침은 얘가 결국엔 자석이랑 같다 했어요. 얘가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반응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침반을 사용해서 북쪽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이 A에서 A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침반을 갖다 대면 나침반의 자침은 어느 쪽을 가리킬까? 이렇게 자북의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 지점에서 네, 지금 나오는 그림은 프린트에 없어요. 근데 그림만 그냥 일단 보세요. 자, 여기서 또 나침반을 갖다 대면 나침반 바늘이 조금 이 수평면에서 돌아서
여기서 이 자북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죠. 똑같은 나침반을 가지고 가면 또 바늘이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서 자북의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겁니다. 나침반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예전에 나침반 주면 막 이렇게 자석 가지고 막 돌리면서 팽글팽글 바늘 돌아가는 거 구경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수평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침반 자침이 있을 때 얘가 수평면에서 이렇게 돌면서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바늘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면으로부터 이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 각을,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부릅니다. 복각이란 이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한다. 자,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 초록색 선이 지구의 자기장을 나타내는 자기력 선들인데 그 위에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나침반 바늘을 갖다 두고 이 자침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자, 일단 그러면 이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겠죠. 이렇게 나침반 바늘에, 자, 같이 필기할게요. 나침반 바늘에 이렇게 자침이 있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 얘들아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했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배웠으니까 이제 알고 있죠. 우리가 북쪽이라고 하는 건 자기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S극에 해당된다. 자, 자석은 서로 다른 극끼리 끌리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 나침반 자침 바늘은 얘가 N극의 성질을 가지고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S극에 끌리기 때문에 얘가 북쪽 이 빨간 부분의 바늘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 이 바늘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듯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자기력선의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나침반 바늘이 배열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정해진다라고 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나침반 바늘이 자침이 이렇게 배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헷갈리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이렇게 배열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선들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자기력 선들이죠. 이 위치에 나침반에 그 바늘을 갖다 대 보니까 지금 이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자침이 이렇게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자침이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자기 적도 부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역시나 자침이 이렇게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배열되고 있다. 여기 지금 자북극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직 아래로 자기력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침이 이렇게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배열되고 있다. 모든 지점에서 똑같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왜 이렇게 나타냈느냐? 이제 복각을 측정해 보려고 그런 거죠. 복각은 이렇게 나침반의 바늘이 수평면이 뭔지는 알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면, 여기 지표면, 수평면과 이 나침반 바늘이 이루는 각, 복각, 이거를 측정하려고 수평면과 자침이 이루는 각, 복각을 측정하려고 이렇게 나침반 바늘을 놔둬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쭉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 북반구에서는 자기 력선이 이렇게 지표면적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침반의 바늘, 좌침도 지표면적으로 향하게 된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이 지표면에 대하여 자기력선이 이 지표면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느 지점에서 자기력선을 측정한 거냐, 이 가지고 온 그림이냐, 우리가 북반구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30도인지는 조금 얘기합시다.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자,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표면 밖으로 뻗어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나침반의 좌침도 지표 반대쪽으로, 이번에는 S극이 지표 쪽으로 향하게 되고 좌침은 N극 좌침은 지표 반대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지표 반대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그리고 적도도 마저 얘기하고 갈게요. 자기 적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적도에서는 지금 여기가 자기 적도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좌침이 지표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놓여지게 되죠. 일단 북반구와 남반구와 우리가 자기 적도에서 이렇게 자기력선과 좌침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각을 측정해 보니까 정리를 좀 하고, 이 좌침의 방향을 분석해 보면 북반구에서는 좌침이 지표 쪽으로 하고 있고, 남반구에서는 반대. 여기서는 좌침 중에서도 N극, 빨간색을 말하는 거고, 남반구에서는 S극 쪽이 지표 쪽으로 향하게 되고 N극은 반대로 지표 반대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복각을 측정해 보니까, 복각은 우리가 수평면이랑 이 좌침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좌북극에서 가장 먼저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수평면이죠. 수평면. 근데 좌침이 이렇게 지표 쪽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면 수평면과 좌침의 각이 몇 도예요? 직각을 이루죠? 90도가 됩니다. 좌북극에서 우리가 복각을 측정해 봤더니 복각의 크기가 90도예요.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좌침이랑 자기력선의 방향이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남극에서 한번 재볼까? 남극에서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을 재보니까 역시 몇 도야, 얘들아? 복각이 90도죠. 자, 남극에서도 복각의 크기가 90도다. 그러면 얘들아 구분이 안 되지. 어떤 그 암석에 남아있는 뭐 고지짝이 그 복각을 조사하든 어떤 지점의 복각을 조사했을 때 그냥 90도라고 얘기하면 얘가 북극에 있는 지점인지 남극에 있는 지점인지 알 수가 없죠. 이 암석이 형성될 때 북쪽에서 형성됐는지 남쪽에서 형성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다르게 해줍니다. 자, 남극은 우리가 각도의 크기는 90도인데 마이너스 90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복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각의 크기가 90도인 지점을 우리가 자북극으로 볼 수 있고 복각의 크기가 마이너스 90도인 지점을 우리가 자남극으로 볼 수 있다. 자, 자기 적도에서는 얘들아 그러면은 복각이 몇 도일까? 수평면 그어보면 되죠. 자기 적도에서 수평면과 자기력선 자침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지? 이 이루는 각은 얘네 둘이 평행하니까 0도가 되겠죠.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가 된다. 자, 이거 처음 보는 개념이라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자. 복각이라는 건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이랑 이루는 각이야. 근데 이 나침반의 자침은 결국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놓이게 돼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놓일 텐데 결국 이 자기력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복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평면에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말고 수직적으로도 움직이는데 이때 우리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복각. 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뭐 연직자기력, 수직자기력 막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거는 G2에 나오고요. 나중에 혹시 G2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그림이 지금 오늘 보는 그림이 결국 이거잖아, 이거 얘들아. 화면이 좀 느리네. 이거잖아. 이 위에 나침반을 갖다 두고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려본 거야. 그래야 복각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 그 나침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 뭐 자기력선의 방향 같다. 이거 헷갈리면 얘들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기력선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결국 자침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자, 근데 지구 자기장은 우리가 이렇게 막대자석이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 북쪽이 X극이잖아요. 그러면 자침반이래. 나침반의 자침 얘는 N극이니까 S극에 끌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겠죠, N극이.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이 자침이 지표 쪽으로 향하게 되고 반대로 남극에서는 자침이 지표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S극이 이 지표 쪽을 향하게 되겠죠. 자기 적도에서는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이렇게 지표면과 평행하게 자침이 놓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각을 측정해보면 북극에서 90도, 남극에서도 90도. 근데 우리가 방향으로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90도, 자북극에서의 복각을 90도로 생각하고 자기 적도에서는 평행하니까 이 자기력선과 지표면이 평행하니까 여기서는 복각이 0도가 된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지금 북반구든 남반구든 극쪽으로 갈수록 자기 적도라는 건 그 기준이야. 북반구와 남반구를 가르는. 남반구에서든 북반구에서든 이 극쪽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보니까 적도에서 0, 여기 30도. 이거 아니네. 잠깐만. 여기 요 지점에서 복각 30도, 60도, 90도. 복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복각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적도에서 극쪽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선생님 수학에서 마이너스 30도보다 마이너스 90도가 더 작은 값인데요. 그거 말고 우리 마이너스는 지금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크기. 각도의 크기는 점점 극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필기를 좀 하면 복각을 측정해 보니까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자기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결국 얘들아 이 복각의 크기는 지금 뭐랑 같을까? 떠오르는 거 하나 없니?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같이 보면 자 적도에서 극쪽으로 간다. 위도가 어떻게 되죠? 위도가 점점 증가하죠. 반대로 여기서도 위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결국 고위도로 갈수록 우리가 복각이 증가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석에 남아있는 복각을 측정해서 그 암석의 생성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남반구에 있었냐 북반구에 있었냐 저위도에 있었냐 고위도에 있었냐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얘들아 지금 이 초록색 선이 자기력선을 나타낸다고 했지. 어떤 그 지점에서 지표면과 자기력선이 평행해 아 얘는 자기 적도구나 알 수 있고 자기력선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을 측정해 봤더니 30도야. 그럼 위도가 30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북반구인 걸 알 수 있었던 건 이 자기력선이 지표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지표면 반대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쪽에서 위도 30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석에 남아있는 이 복각을 측정해서 암석의 생성 당시 위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우리 편각은 했었고 고지자기라는 개념도 우리 지금 2번이나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앞에서 지금 자기장의 요소들 뭐 지자기 북극, 자북극, 진북, 자북, 편각, 복각 이렇게 배운 거는 암석에 남아있는 이 고지자기의 편각, 복각 얘네들을 분석해서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고지자기의 정의는 뭐 이제 선생님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암석에 보존되어 있는 그리고 한번 더 써볼까? 과거. 지금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는 계속 역전되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암석의 생성 당시의 그런 과거 지구자기 흔적이 암석에 남아있는 걸 고지자기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느냐 여기서 이제 잔류자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럼 고지자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측정해서 이 고지자기를 분석한다. 이 잔류자기가 바로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 자기장 정보인 거죠. 이 잔류자기에 우리가 편각이나 복각을 분석해서 대륙의 이동 방향이나 방향을 판단을 하는데 그러려면 얘들아 얘가 암석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주변의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럼 변해버리면 그 당시의 정보를 못 알려주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암석이 생성된 이후에 변하지 않아요. 생성된 이후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왜 배웠는지 알겠죠? 그래서 편각을 분석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진북 방향, 그러니까 지리산 북극과 비교해서 자북극이 그 당시에 암석이 생성될 때 어디에서 향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거고, 북각 같은 경우는 얘가 어디에서 어느 위도에서 저위도냐, 고위도냐,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 북각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우리가 위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고지자기를 분석해서 자극의 위치를 파악하면 이 대륙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래에 나오는 그림,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학습지에도 있기는 한데 어디 있더라. 19쪽 해보기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 지질 시대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이 과거 5억 년 동안의 이 지자기 북극. 지자기 북극은 이제 어딘지 알지? 그 자기 축과 자기장 축과 북극에서 한 점이 만나는 그 지점.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여기 유럽 대륙과 이 북아메리카에서 아이고, 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이동 경로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동 경로가 얘들아 두 갈래로 나왔지. 그러니까 두 대륙에서 현재 이 상태에서 두 대륙에서의 이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니까 두 갈래로 나왔어. 그러면 자북극이 두 개? 자북극이 두 개일 수 있어? 그럼 자기장 축이 두 개란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대륙들을 이동시켜 본 거예요.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얘네를 붙여서 현재와 다르게 붙여서 일치시켜 보니까 경로가 맞아 떨어지더라. 그 말은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과거에 이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얘네가 이렇게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대륙 이동하는 거를 뭐 우리가 막 크게 분석까지는 하지 않지만, 문제에서 이런 그 지구 자기장의 요소들, 기본적인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나 또 복각에 대한 내용들, 얘네들이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꼭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낯설 것 같아서 내용이 선생님이 오늘은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문제에서 그러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학습지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예전에 평가원인가 수능인가 모의고사인가 아무튼 거기 기출에서 나온 문제예요. 2019년도에. 자, 그림은 남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령 주변의 고지각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우리 해령에서 지각이 형성돼서 지금 해령이 여기 그림에서 중간에 마그마 물질이 상승해서 지각이 형성되고 양쪽으로 이동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 해령에서 암석들의 이 지구 자기장 고지자기를 분석해 보면 얘네들이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사실 이거 예전에 지구과학 2에서 나왔던 거랑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줬는지 보니까 지금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자극기. 그러니까 지금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 여기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역자극기. 그리고 진북 방향을 줬어요. 지리상 북극이 지금 이 그림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는 거니까 이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겠죠. 남쪽. 그쵸? 아니, 풀 시간을 원래 좀 줬어야 되는데. 풀고 이렇게 시켜볼까? 그럼 너희가 싫어하겠지? 오늘 하루만 봐줄게. 자, 그리고 보니까 또 A, B, C 세 지점을 찍어두고
얘네들의 각각의 복각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생성될 당시 그 위치를 알려주겠죠. 그쵸? 복각은 위도를 알려주는데 얘네들이 결국 생성될 당시의 위도가 이랬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65도, B는 플러스 68도, C는 마이너스 69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보기 한번 볼까요? A의 해양 지각은 생성된 이후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니래, 니은. B 시기에 해령이 북반구에 있었다. 해령의 위치도 물어보고 디귿. A가 C보다 저위도에서 생성되었다. 위도를 물어보네요.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개념들이 나오죠. 우리 오늘 복각을 통해서 위도 측정할 수 있었다. 대륙의 이동 방향 알 수 있었다. 결국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기억부터 봅시다. 자, A의 해양 지각은 생성된 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A는 지금 여기 해령에서 생성이 됩니다. 양쪽으로 이동하죠. 어느 쪽으로 이동하니? 아무나 알겠으면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해 봐봐. 남쪽 맞아? 남쪽인지 북쪽인지 아니요. 판단하려면 얘들아 왼쪽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단서를 줬잖아. 그치? 진북 방향이 이쪽이랬어. 여기가 북쪽이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고 북쪽으로 이동한 거죠. 글자가 좀 이상해. 북쪽.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B 시기에 해령이 북반구에 있었다라고 물었어요. 이거 맞나요? 이거는 조금 두 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B가 지금 복각이 플러스 68도란 말은 잠깐만.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대. 빨리 해야겠다. 자, 만약에 얘들아 지금 근데 B가 역자극기지. 근데 만약에 정자극기라면 지금 지금 현재랑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복각이 플러스 68도야. 그럼 얘는 북반구에서 생성된 거 맞죠? 근데 얘가 역자극기야, 역자극기. 지금이랑 상황이 반대라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그 당시에 복각이 플러스다? 그럼 얘는 북반구에 있는 게 아니라 남반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과 같은 지구 자기장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값을 가지면 북반구에서 형성됐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걸 일단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서 복각이 플러스값, 남반구에서 마이너스값,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얘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B는 역자극기이기 때문에